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배달앱 서비스에 가입됐다는 가게도 있습니다. 당시 동의 없는 대필 서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김밥집 사장. 그런데 보도 후에도 또 가입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은 분이 전화를 하셔서 배민원 플러스 안내를 해드리려고 또 전화를 주신 거예요. 너무 황당했죠. 협력업체 영업직원 개인이 규정을 어겼다는 게 배민 측 해명이었는데 직원들은 사실 조직적으로 지시한 영업관행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단체 대화방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마라탕집, 치킨집, 요리주점 등 업체명과 성공 여부가 나오고 대피를 통해 가입을 진행하라는 대화가 오갑니다. 하루에 전화를 30개, 50개 돌리는 식으로 해서 사장님이 이제 서명 안 하셔도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린다는 대피 서명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서 배민은 아직 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업주들 개인정보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등 무리한 영업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가 점수가 배민원이나 알뜰 배달이나 점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전화 영업을 하는 거죠. 과거 자영업자가 라이더를 부르고 소비자와 배달비 부담액을 조정하는 시스템에서 배민의 새 요금제는 배민이 직접 라이더를 지정하고 업주 부담 고정 배달비와 여기에 이용료, 수수료, 세금을 추가로 떼가는 방식입니다. 자영업자 매출에 비례해 배민의 수익이 느는 구조로 개편한 건데 자영업자 입장에선 수수료 부담은 커지고 지나친 가입 강요까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배민 측은 대필 영업을 추가로 확인했고 이는 부당한 영업 방식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나온 대필 성공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A씨. 직접 배달을 하는 업장이었는데 가입만 하고 중지시키면 된다는 영업 직원의 간곡한 부탁에 수락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배민앱에 준비 중이라고 표시돼 영업을 안 하는 걸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한 15개 정도는 들어왔었는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최저 1개? 이렇게까지 막 떨어져서 저희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 가게가 문을 닫아놓은 것처럼 표출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대형몰에 입점해 있어 배달 자체가 안 되는 곳. 계약 당시 폐업 예정이어서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 뷔페로 운영돼 배달이 어려운 곳도 영업 대상이었습니다. 뷔페라서 배달을 안 한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말했어요. 정보가 서로 전달이 안 되는 건지 몰라도 전화가 많이 왔어요. 무리한 영업 배경에는 배달 시장의 수익성 악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관리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영업 실적을 강요하고 계약 해지로 갈 수밖에 없다. 2위 업체 쿠팡이츠도 최근 배민과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았는데 업체 간 경쟁 격화에 소상공인들은 자신들만 피해를 본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이른바 플랫폼법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데 업계 반발에 일단 후퇴한 상태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서울의 한 식당. 배달 주문이 들어오자 잠시 뒤 배차가 이루어지며 조리를 시작하라는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조리 시작. 그런데 점점 피크 시간이 다가올수록 조리 대기 상태로 쌓이는 주문은 늘어갑니다. 폭설, 폭우로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배차가 더 지연되는데 조리 시작 시점을 통제받다 보니 즉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하는 인원은 한정적인데 제일 많이 쌓일 때는 26개까지도 쌓여갔어요. 조리가 다 끝날 때까지 배차되지 않는 경우도 늘어 배달 지연에 따른 주문 취소도 발생합니다. 30분 만에 여기서 출발했네요. 돈 더 주고 시켰는데 손님은 열이 받는 거죠. 이럴 경우 나쁜 리뷰는 고스란히 점주 몫입니다. 배차도 안 되고 고객센터 통화도 안 되는 게 제일 답답해요. 손님도 피해를 보고 저희 업주도 피해를 보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배달 시장이 역성장하자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들은 이용자 확보를 위해 소비자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개편하고 있지만 점주 부담은 그대로여서 떼는 수수료, 세금이 너무 많다고 토로합니다. 수수료도 비싸고 광고비도 내야 되는데 저는 마진이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 2천 원 올려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달의 민족 측은 조리 요청 후 취소권은 전액 보상하고 배차 지연은 1%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경기 양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영명 씨는 지난주 배달의 민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집 배달, 배민원 귀찮은 가입 권유를 막아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배달의 민족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런 권유 전화가 가셔가지고 저희가 아예 안 가게끔 조치를 취해드리고 있는데 좀 막아드릴까요, 사장님? 네, 막아주세요. 그런데 이틀 뒤 엉뚱하게 배민원에 가입됐다는 계약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인한 적도 없는 그 서류에 사인이 돼 있고 약관에 동의가 다 돼 있는 상태로 저한테 배민원 가입이 되었습니다라고. 계약서를 보면 평소 김 씨의 서명과는 다른데 김 씨에게 전화한 배민 협력업체 직원이 대리 서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배민 입점업체 영업을 담당하는 외부 협력업체는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이제 담당 업체 대표라는 분하고 같이 한 분이 더 오셔가지고 그 아래에서 이제 많이 실적 압박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자영업자는 팝업 공지를 확인했다가 배민원에 자동 가입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동의만 해주면 배민원 플러스로 자동으로 전환이 될 거야 라고 이거를 합업으로 띄운 거예요. 심지어 뭐 인증을 시도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코로나로 호황을 누렸던 배달앱 시장이 최근 역성장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실적 압박이 무리한 서비스 가입과 권유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아한 형제들 측은 협력업체가 영업 할당량을 채우려 규정을 어긴 걸로 보인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와 함께 전 영업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